저 머리 안 이상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념 북콘서트 북라이브 벌써 6회차가 됐는데요. 네, 저는 1회부터 다 챙겨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를 집필하신 김경수 작가님.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직장인 모험가. 약간 평범하면서도 뭔가 비범한 느낌의 작가님이신데 오늘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병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방금 저를 직장인 모험가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네임 중에 그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네. 마치 제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여행을 핑계 삼아서 지구상 곳곳에 사막과 오지를 넘나든 지가 벌써 올해로 17년 차가 됩니다. 물론 직장 생활할 때는 업무에 몰두하다가 홀연 사막과 오지를 떠나다녔던 것이 벌써 17년이 됐던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서문을 정말 약간 잘 쓰셨는데 네. 머릿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오지 레이서 김경수 올림 이렇게 써주셨는데 말씀하시는 오지 레이스가 어떤 스포츠인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막 레이스 하면은 네. 사막을 막 달리는 레이스를 말하고요. 아 그냥 달리는 예. 네 그냥 달리는 레이스. 오지 레이스는 네. 오지를 오지게 아, 힘든 네, 레이스를 오지. 오지 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아유, 그게 농담이고요. 네네. 사실 사막 오지 레이스 올림픽 경기처럼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 5박 7일 동안 보통 250에서 길게는 8박 10일 동안 500km가 넘는 사막과 오지에서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구간을 통과하는 서바이벌 경기입니다. 네. 네, 네. 250km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25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인천에서 저기 강화까지 강화까지 한반도의 허리만큼 되는 게 155마일 하면 245km 정도 되죠. 거의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화량으로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의 모험을 뛰어서 가시는. 보통 이제 레이스가 경기입니다. 네. 예, 기록 경기이고 기록? 예, 네네. 제한 시간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걸어갔다가는 컷오프 타임에 걸려서 탈락될 수가 있죠. 네. 선두 그룹인 선수는 보통 한 시속 평균 8에서 한 10km 정도를 달려줘야 되고 8에서 10. 중간 순위 정도 되는 선수들은 평균 시속이 5에서 6km 정도는 나와줘야 그나마 중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걸어서는 제한 시간에 걸려서 쓴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가방을 또 메고 달리시는 건데 뛰실 때 엄청 힘드시지 않나요? 이 경기는 그 레이스 기간 내내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다 본인이 жил어지고 달려야 됩니다. 자기는 뭐 간헐적 단식으로 하루 1끼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안 왜냐하면 장비 검사를 할 때 네. 하루 2000kcal 열량 이상이 표기된 식량을 반드시 보여줘서 오케이가 돼야만 레이스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수들의 위험할 수 안전을 네. 위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7일치 식량 거기다가 침낭, 매트레스, 필수 장비 모든 걸 다 본인이 짊어지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시아 특히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첫날 배낭 무게가 네. 한 13kg에서 15kg까지 네. 육박하죠.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게인데 이런 거를 지금 17년 동안이나 해오셨어요. 근데 그동안 가신 오지를 뭐 다 혹시 세실 수는 없겠지만 혹시 몇 군데나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19, 20곳 정도 다녀왔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지도책에서만 보아왔던 사하라 사막, 네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죠. 네네. 사하라 사막 서쪽에 모로코 지역이 있죠. 네. 모로코 지역 사하라 사막, 동쪽 끝 이집트 사하라 사막.
중국 고비 사막,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네, 정말 이름만 우유니 들어봤던 사막. 네. 예. 저기 보이는 곳은 그 히말라야 부탄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곳은 제가 2013년도 네. 5월 달에 다녀왔던 곳인데 이곳 또한 사막 레이스와 오지 레이스의 전형적인 네. 코스라고 볼 수가 있죠. 저야 뭐 이렇게 화면 너머로 보니까 아 예쁘다 이러는데 네, 직접 가시려는 어휴, 정말. 근데 다녀오시면은 일단 10kg 넘는 배낭 메고 그러면 어깨 당연히 아프실 거고요. 사진 막 책 보니까 발 물집이 막 이만한 네, 게 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저희 아빠가 그랬다. 한 번도 아니고 막 여러 번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뜯어 말릴 것 같거든요. 아, 그 갔다 와서 아프기만 한 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말릴 것 같은데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말리는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사막 간다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말을 2,35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세고 네, 계시네요. 2,350번 네.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들었었던 것이 사실이죠. 네. 물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는 뭐 감수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한 네, 상태이죠. 하나의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가족의 동의 없이 이런 극한의 레이스에 계속 뛰어들어서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족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랬죠. 2002년 그때 처음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 제가 사하라 사막 레이스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네, 어떻게? 여보, 내가 내년 4월 달에 사하라 사막을 좀 갈까 하는데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지금 네. 큰애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작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막에 가면 무슨 모래, 전갈 뭐 그런 거만 있대는데 뭘 물 게 있다고 네. 펄쩍 뛰길래 제가 일단 후퇴를 했죠. 호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했다가 여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막 사자를 끓였는데 또 펄쩍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장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 뭐 편지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대충 이런 이야기죠. 꼭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고위직에 올라가야 훌륭한 아빠냐. 네. 아빠가 뭔가 직장 외의 일지언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녀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아빠 부자 남편의 모습 아니겠느냐. 네. 내년에 내가 사하라 사막 횡단을 하고 싶은데 당신의 가족의 지지를 기대하며 점점점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출근을 했죠. 네. 식탁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때 집에 와서 아내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아내가 아침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야. 네. 제가 실패했구나. 약간. 편지 봉투를 식탁 중앙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너무 요 가에다가 놨는데 아내가 그걸 미처 안 본 네, 모양입니다. 스팸 메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그래 그 다음날 다시 편지 봉투를 중앙에 올려놓고 출근을 네. 했더니만 그날 저녁 때 아내가 쇼핑백을 하나 나한테 탁 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대회에 출전하려면 정말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장비 중에는 크게 필수 장비와 선택 장비로 나누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하루 2,000kcal 열량이 포함된 그 식량 네. 당연히 필수 장비 중에 네. 하나죠. 그 중에 반풍 자켓이라는 게 있어요. 방풍 자켓. 네, 한국에서는 뭐 폼으로 바람막. 네, 그렇죠. 바람막. 폼으로 입을 수 있지만 그 사막 지역에 가면 그거는 네. 정말 생존 장비예요. 예. 갑자기 막 모래 폭풍이 불어댈 때는 뭐 더 이상 레이스가 힘들 정도로 네. 아주 극한 상황이거든. 그때는 방풍 자켓을 뒤집어 쓰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그 당시 블랙야크 네, 네, 블랙. 태그가 12만 원. 오. 그걸 나한테 탁 주는데 그걸 주면서 뭐 잘 갔다 와라, 준비를 잘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툭 주더니만 안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가 다 뒷조사를 한 네, 거지. 그런 거,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런 모양으로 저에게 사하라 사막 가도 좋다라는 이제 묵시적 동의를 해줬던 것이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더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 되게 아내분이 되게 쿨하신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대회가 사하라 사막이었고 예. 그 뒤로도 쭉 이렇게 대회를 음. 나가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은 혹시 하나 정도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베트남 그 레이스를 갔었어요. 네, 베트남. 베트남. 그 베트남 북서부 라오스 국경 지역의 정글을 달리는 레이스인데 오, 그때 출국 한 2주 전에 네. 제가 아는 그 비인가 사단법인 그 이사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 김주임, 그 내가 지금 그 파키스탄 그 오지 마을 카풀루라는 곳에 이 고아원 건립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모금 중인데 이거 반도 안 거쳤어. 네. 이거 김주임이 그 베트남 레이스 간다는데 그때 좀 이벤트에서 좀 기금 좀 모아주면 안 될까? 나한테 청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그 모금을 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아이 섣불리 했다가 15만 원 모이면 많이 먹으시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내가 또 제 입장 신분상 공공연하게 모금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 홍보를 할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렇게 그때 SNS에 딱 2번 올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네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베트남 레이스를 달릴 때 고아원 건립 기금을 모금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네. 그때가 아마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의 겨울은 갔지만 그 아이들의 겨울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은 작지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은 더 따뜻하고 더 넓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몇 줄의 글을 올리고 제가 베트남 레이스를 떠났죠. 네.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여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레이스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인천공항에 왔네요. 다시 와서 이제 그간에 좀 그 여행 모드로 해놨던 핸드폰을 다시 켜면 왜 뭐 문자, 카톡 막 순간적으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카톡 내용 중에 제가 레이스 하는 기간 동안 570만 원 가까이가 모금이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레이스 거리가 160km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얘기했죠. 한 구자 16,000원. 조금 여력이 되시면 32,000원. 예. 뭐 탕수육 한 그릇, 뭐 짬뽕 그 정도 금액인데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그 이사장께서 모금해 주신 사람들의 이름 하나를 전부 동판에 새겨 넣은 네. 동판을 들고 그 파키스탄 오지 카풀루라는 곳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네. 그 관계자에게 전액을 다 희사를 했고 저기 보이는 그림이 중단됐던 고아원이 다시 건립하는 그 장면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왔던 것이죠. 네. 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고 뿌듯한 네, 레이스였- 엄청 뿌듯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 레이스를 더 못 끊으시는 그런 맛이 뭐 다른 있는 것 또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러면 네,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책을 봤는데 또 시각 장애인 분이랑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레이스를 하시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때 근데 연락이 그쪽에서 왔다고 저는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제가 처음 사막 오지 레이스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은 게 2004년, 2005년 그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비 사막 레이스를 가려고 하는데 국내 마라톤을 참 잘하는
시각장애인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네. 그분과 함께 그 험난한 고비 사막과 투르판 분지를 함께 건넜고요. 네. 그 이외에도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도 건넜고요. 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글도 달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전라도 전주에 살고 계시는 또 시각장애인께서 연락이 와서 그분과 함께 그 부시면의 고향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네네.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곳에는 세계에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사막이 있죠. 나미부 사막이고 그 나미부 사막과 연결된 피시리버 캐년이라는 대협곡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보통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을 알고 있죠. 네네. 그랜드 캐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협곡이고 네. 두 번째로 큰 협곡이 피시리버 캐년이 어. 나미부 사막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잠깐 나네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레이스를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진에서 의도적으로 제한 시간을 자꾸 단축시키는 거예요. 아, 못 우리를 들어오시게. 탈락시키게 하려고. 네. 아니, 대한민국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말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네. 정말 고전과 고전을 했는데 항상 사건 사고는 롱데이 때 많이 발생합니다. 롱데이라는 거는 네. 7일간의 레이스 중에서 이틀 동안 무박 2일 동안 짧게는 80에서 길게는 한 120km의 거리 레이스 해야 되는데 그 레이스 둘째 날, 롱데이 둘째 날 2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즈음에 체크포인트에서 쉬고 있는데 네. 일본 여자 그 자원봉사자가 귀띔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제한 시간이 이거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내가 80km 지점에 와 있었고 100km에서 레이스가 끝나거든요. 아, 그럼 20km. 20km가 남은 상태에서 2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4시간 반이 남았는데 알고 봤더니 단축시킨 겁니다. 아, 제한 시간을.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디게 가면 탈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종전에 10km간의 구간 거리의 레이스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80에서 90km 거리를 그 사람 손을 잡고 뛰는데 거의 45분에 들어왔어요. 네. 거의 뭐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시 90km 지점 체크포인트에서 잠시 2, 3분 숨 고르기 하고 다시 시각장애인 손을 잡고 피니시라인을 향해서 뛰어 들어갔었죠. 달려도 결승선이 안 보이는데 그때 90km 지점 체크포인트에서 후미 그룹의 외국 선수들이 이제 먼저 출발했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약간 늦게 출발했는데 정말 여기서 만약에 탈락하면 네. 이거는 뭐 우리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너무 라는 아쉽죠. 생각에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정말 저기 그 협곡 뒤쪽에 멀리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캠프 사이트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까 남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은 시간이었죠. 근데 거의 다가갈 무렵 결승선 전방 200m 지점에 아까 90km 지점에서 출발했던 외국 선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오. 분명히 기록 경기인데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의 김경수와 브라인드맨 그 사람은 분명히 들어올 거다. 우리 조금 더디더라도 그들과 함께 같이 결승선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로 저 장면이 그때 우리를 마중해준 선수들과 함께 캠프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과 함께 레이스하면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되게 뭔가 소년 만화 같은 그런 전개고 약간 예. 좀 통쾌하네요. 주최 측한테 좀 보란 듯이 좀. 네, 맞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지 레이스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 들으면은 되게 좀 쉬운 일인 것
같은데도 네,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더 못 끊는 것도 있겠지만 좀 뭔가 왜 자꾸 오지를 찾아가게 된다고 그 오지를 횡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제가 처음 사막을 달렸을 때가 2003년 그 모로코 지역 사하라 사막 레이스였죠. 정말 주변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왜 가? 거길 왜 가? 네, 저희 다 아버지가 미친놈이야. 그랬어도 네. 네, 그런 비아냥 속에 제가 비행기 트랩을 올랐었죠. 네. 2003년도. 그리고 인천공항을 거쳐서 홍콩, 그리고 영국 히드로 공항, 지중해를 건너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다시 모로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에펀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또 다시 관광버스를 타다가 낙타와 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을 타고 이동해서 도착하는 곳이 네. 베이스 캠프거든요. 오. 그런 여정 속에서 레이스가 시작되고 5박 7일 동안 네네. 그 고난의 레이스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첫 대를 체험하고 한 일주일 동안 큰 홍역을 치렀어요.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막 레이스가 뭔지, 왜 나를 이 아시아 이 북쪽 끝에 있는 한반도에 잘 지내고 있는 나를 왜 북아프리카 쪽으로 보냈는지, 네. 그리고 내가 몸이 부서지게 왜 뛰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을 하게 되었던 네. 것이죠. 한 일주일 넘게 홍역을 치르면서 고민해 보니 거기에 걸맞는 그럴듯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 좋은 일로 가득하겠죠. 네네.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밤길을 가다가 퍽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으로 돈을 꿔줬는데 떼일 수도 있고, 어차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희노애락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막 오지 레이스가 5박 7일 동안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내 일상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짧게는 2, 3년, 5년, 10년 그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너무나 함축적으로 체험하고 겪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일종의 인생의 선행학습, 예, 저는 가치 있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이 레이스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뭐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 사막 오지 레이스의 토대를, 뿌리를 1세대로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 젊은이들의 도전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마저 내가 귀찮고 힘들다고 여기서 그만두어 버리면 이 맥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작은 또 이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계속 달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저는 이제 책을 봤으니까 네. 아는데 이제 제가 깜빡하고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사막 레이스의 처음 그 사하라 사막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전하게 된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계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왜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가 나에게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네. 그냥 슬쩍 훑어 지나가는 것마저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들어본 것 예. 저에게도 그것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회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그 즈음에 물론 그때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긴 하지만 뭐 휴일 때까지 노상 일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휴일날 오후에 소파에서 가장 거만한 자세로 네, 지금 TV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장 거만한 네네. 자세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 뭐가 휙 지나가는 게 네. 보이는 거야. 다큐 같기도 하고요. 네. 스포츠 같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짧은 영상이 지나가는데 사막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어디론가 향하는 그 영상을 한 2, 3분짜리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보았는데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 보통 일상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도 그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 영상을 다 봐도 머릿속에 다 기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하고 뭔가 좀 이해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스토리, 그 장면만 잠깐 기억됐다가 그것마저도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다 기억 속에 훅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듯이 이상하게 그 영상이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나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도 한국에서 저처럼 약간 그 정신 나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았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산이죠. 네네. 또 명산 북한산 언저리에는 4.19 국립묘지가 있어요. 예. 그 어디 뭐 만나자 할 장소 마땅한 데가 딱 거기가 이제 포인트니까 거기서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북한산 등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종이로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오아시스 마라톤 클럽 뭐 그렇게 그게 아마 한국에서 사막 마라톤과 관련된 최초의 클럽 탄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 중 일부와 함께 거짓말처럼 사하라 사막에 첫 발을 내디게 됐던 것이죠. 네. 우연일 수도 있고요. 뭐 숙명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나와 뭔가 좀 적성도 맞는 것 같고 해서 네. 지금도 레이스를 계속하고 있죠. 네. 되게 극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첫 시작한 사막 레이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17년간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좀 이 오지 레이스가 어떻게 오지 레이스가 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실 수 있나요? 자, 뭐 굳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사막 오지 레이스와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포부가 크겠습니까? 각국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에서 뭔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만큼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합니까?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 이 대회의 어떤 관련 정보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네. 이 필요한 경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경기가 딱 시작되면 꼭 완주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준비 그리고 기간에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지막 결승선의 피니시 라인에서의 그 세리머니와 완주 후에 멋진 그 환호를 먼저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또한 그랬으니까. 근데 경기가 딱 시작되면 불과 1시간, 2시간도 못 돼서 이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왜? 어깨를 찍어 누르는 배낭의 무게, 네. 다리 한 발짝 떼기도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날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완주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일간의 완주의 그 열망에서 7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오늘 완주만,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완주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조금 더 몇 시간 가면은 하루긴커녕 중간중간 쉼터가 있는 체크포인트, 내가 그 다음 체크포인트까지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열망의 기준치가 또 다운되는 거죠. 그러다가 버벅거리면 제발 내가 지탱해서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열망으로 다운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대업의 꿈이 있고 대망의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레이스에서는
7일간의 레이스를 온전하게 잘 치러서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는 게 대업이고 대망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체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오늘 반나절도 있고 오늘 하루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한다는 것을 저는 매번 반복되는 레이스를 통해서 새삼 느끼고 네, 맞아요. 배우고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느낀 점들을 이제 메모를 해서 이렇게 책을 혹시 메모는 그때그때 계속 하시는 건가요? 레이스를 하시면서? 제가 그간에 17년 동안 사막 오지 레이스를 하면서 네.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레이스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정상인도 완주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정상인 선수가 아침에 6시에 기상한다 치면 저는 일단 30분 정도는 충분히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새벽녘에 더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캠프 사이트를 벗어나서 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녘 후미진 곳에 가서 일단 배변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쾌변을 봐야 하루 레이스가 편해요. 네. 왜냐하면 스타트 라인에 딱 서는 순간 똑같은 동작, 똑같은 반복을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자칫 대변을 못 보거나 뒷정리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아주 큰 곤욕을 치를 수가 있죠. 제가 괜히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다시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텐트에 들어와서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아침 해 먹고요. 조리한 거 코펠 씻고 다시 배낭 바리바리 싸서 배낭 짊어지고 출발선상에 서면 오리처럼 뒤뚱뒤뚱 가지요. 네네. 정상인인 선수가 보통 오전, 오후 2, 3시 뭐 중간 순위의 선수가 4, 5시에 도착한다 치면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선수와 함께는 제한 시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둥바둥하면서 캠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미 그때는 캠프는 고요합니다. 다 내일 레이스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때 이제 부시럭부시럭 부산을 떨면서 저녁도 해 먹어야 되고 부상당한데 물집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 혹시나 외국 선수들 잠자고 있는데 뭐 좀 피해주지 않을까 싶어 고양이처럼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녁 한 8, 9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용수 씨 시각장애인 다 안정이나 해놓고 그때부터 내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그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시쳇말로 작은 수첩에 개발세발 기록한 것을 늘 가슴에 네네. 지니고 다니면서 누적된 것 그것을 풀어낸 게 이 책이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첩에 한 5분의 1 분량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풀어낼 보따리가 많이 있죠. 네. 예, 그것을 이제 일상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걸 그 당시 상황을 연상하면서 쭉 풀어낸 것이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렇게 좀 어찌 보면 힘들게 탄생한 책인데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좀 뭔가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책은 내가 읽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누군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쓰고 출간을 하는데 저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먼 곳으로 가야 할 곳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 뭐 사막과 오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러 뭐 사막과 오지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전 지금 갈 뻔했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예. 왜냐하면 네. 우리 일상, 우리 삶, 우리 인생에서는 사막이나 달리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 거죠.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열망과 소망,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한두 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다른 분들의 것은 다른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열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여자가 역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십자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동기부여. 너무나 식상한 단어일 수도 있죠. 동기부여. 하지만 뭔가 다른 환경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책의 구조가 그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설계, 경계, 그 다음에 관계, 한계. 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준비해가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설계, 내가 어느 사막을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그 비행기 트랩을 오르기 전까지의 관계를 우리는 설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경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동, 반경,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데 분명히 이 경계를 넘어서야만이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가 있는 건데 반드시 그걸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든 다 사람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다 뭔가 관계할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다 유무형의 생명체가 있거든요. 네. 어떨 때는 사하라 사막에 밤하늘에 벌렁 누워서 하늘의 별과 대화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막 오지 레이스가 낭만적이지 못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 사막과 오지의 높은 빅듐과 협곡물을 건너면서 그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 한계는 그냥 단순한 경계에 불과한 것이고 맞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한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영영 죽을 때까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장에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네네. 특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건데 꼭 사막과 오지를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작던 크던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고 사막에서의 에피소드 체험이나 일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저는 또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준비를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도하되 내가 처음 준비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 도전과 열정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신다면 누구든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들은 아주 자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에는 말에는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네, 그러면은 또 저는 아까 제가 봤는데 까먹어가지고 네. 네, 또 대한민국 명강사 제 128호에 등재가 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을 조금 내서 네. 미니 특강을 또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지금 혹시 청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대화에서 네. 못다한 이야기 제가 짧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자리를 얼른 비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사회자분과 사막과 오지 레이스 그리고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의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책이 5개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 4월입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해서요. 중국 고비 사막, 그리고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말기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 국전에 기록된
마지막 구업지 중국 서역 타클라마칸 사막, 죽음의 바다라고도 하죠. 그 이외에도 참 남미 우유니 사막, 참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그것을 관광으로 가는 것과 우유니 사막을 달리는 것은 천차만별이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곳을 넘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사막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선인장이. 선인장, 오아시스, 낙타, 네, 약간 좀 힐링스럽기도 하고 낭만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말이죠. 이 사막의 모래알을 조금만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인간사만큼이나 냉혹한 양육강식의 세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색 전갈은 제가 몇 해 전에 시각장애인과 함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글 레이스를 하다가 잠깐 풀숲에 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벌떡 일어나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요게 과일 종이 봉투가 끄트머리에 보이죠. 네, 이렇게 사막 오지 레이스는요,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을 배경 삼아서 잠시 제가 점 하나가 돼서 머물다 오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막 오지 레이스, 뭐 특별한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한 5박 7일 동안 250에서 한 260, 70km의 거리를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구간을 통과하는 서바이벌 경기입니다. 예, 코스는 모래폭풍과 대엽곡,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오르는 계곡과 호수, 그리고 참 많은 듄을 넘나듭니다. 우리는 보통 모래산을 듄이라고 하죠. 작은 스몰 듄 같은 경우는 둔덕 정도의 높이인데 빅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2, 300m 이상 되는 빅듄을 부지기수로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 사막에서의 모래산 아름다워 보이지만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대면 모래산의 능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능선에 움직이는 능선을 밟으면서 달리기도 하죠. 제가 지금 나이가 5학년 7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40대에서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빼고 제 인생의 40대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곤란한데, 제가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이야기할 때 이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의 인연을 빼고 사막과 오지를 말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연초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그래요. 김영 저 4월 달에 고비사막 간다는데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래서 그래 같이 가. 그냥 그렇게 수락을 했는데 그 사막 오지 레이스 중에 고비사막 레이스는요, 완주율이 58%였습니다. 정상인도 반 약간 넘는 10명이면 6명 정도가 완주할 정도로 지옥의 레이스였는데 이 친구 현지 우루미치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김영은 이제부터 낙타가 되는 거야. 나는 낙타만 따라갈게. 사막에서 낙타가 제일 민족하잖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시각장애를 인도하는 충직한 한 마리 낙타가 되었는데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케어한다는 거 무슨 뭐 학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종종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도 몰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사막 오지에서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케어하는구나 라는 그냥 생각이 하나 둘 늘어났는데, 그걸 정리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사막 오지 레이스에서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연이어야 하고요, 철저하게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막에서 시각장애인을 케어할 때는 좋은 길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험한 길로 인도하고 내가 좋은 길을 밟으면 이거는 결국은 둘 모두 목표점까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과 사막을 갈 때는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사막 오지 레이스를 갈 때 시각장애인과 하면은 한 번 뛸 때마다 제가 평생 할 거짓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다 왔어 이러고. 어떤 거짓말 할까요? 이 형, 나 믿지? 이 형,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형, 천천히. 사실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 날 믿으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오는 말보다는 그와 제가 맞잡은 그 진흙과 땀과 흙먼지로 찐덕찐덕해진 그 손바닥에 연결된 그 뭔가의 그 전율이 어쩌면 그와 나의 어떤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달리기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막 산을 오르거나 달리면서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스하는 기간 동안 앞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레이스 기간 동안 답답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해주는 것이 도우미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또 레이스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하늘이 맑은지 흐른지,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어떤 벌레가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막 오지 레이스에서 도우미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막과 오지, 이 대자연 속에서 저만화가 된 상태에서 자칫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혹은 자칫 소홀해서 이 친구의 손을 놓게 되면 정말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이 장면은 이용술 씨와 함께 2004년인가 5년에 중국 고비 사막을 레이스하는 장면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스네이크 피크라고 이 산 능선을 지나간 후에 어떤 코스가 나왔냐면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허리를 작대기로 이렇게 헤쳐놓고 그 구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반대쪽은 천길 낭떠러지인 것이죠. 그래서 한쪽 손은 시각장애인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쪽은 뼈를 잡고 옆으로 개처럼 그 구간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한 2, 3m 들어간 후에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자칫 함께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죠.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 정상인인 선수, 외국 선수 7, 8명이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구간에서만 18명이 기부업을 한 거로 제가 그날 저녁 확인했는데 내가 너무 시각장애의 손목을 꽉 쥐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직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 왜 흙이 안 멈추는 거지?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돼서 발을 디딜 때마다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흙 더미가 구르다가 멈춰줘야 그 깊이를 가늠할 터인데 구르기만 하고 멈추질 않으니까 이 친구가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마저 같이 긴장했다면 두 사람 아마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어찌 됐을지 모르죠. 이 형 괜찮아. 여기 바로 밑인데 이 형이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괜찮아. 천천히. 그때부터 제가 천천히라는 말을 한 1,000-2,000번은 2,000-3,000번 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한 200-300m의 구간을 용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 구간을 들어선 것을 제가 감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때 저의 일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일념으로 이 친구는 극한의 레이스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의 도우미로서 이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안전하게 결승선까지 도착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용술이나 저나 시각장애인이나 저나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의 끝자락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 그때 저의 개인적인 열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간의 많은 사막 오지 레이스를 하면서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 어깨를 찍어 누르는 배낭의 무게였습니다. 이 배낭의 하중이 허리에서 하체로 이어지면요, 신발 속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면 빗길을 오르거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놈 배낭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이 녀석이 나의 레이스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신발을 부르트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레이스를 달리면서 그 속에서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었죠. 그 묵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건기의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을, 끝이 없는 사막을 달려가는데 이 나에게 짐이 되었던 이 배낭이 이상한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막 바람이 부니까 이 배낭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요. 허기질 때는 배낭이 나에게 식량을 주고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고요. 야, 이 녀석이 정말 종전 레이스까지는 나의 레이스를 힘들게 하는 정말 숙적이었는데 결국은 이 배낭은 나의 레이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심축이었다라는 것을 우유니 사막 레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쩌면은 일상에서 힘든 인생의 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것을 잘 견뎌내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버팀목이고 지지대가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용술 시각장애인이 정말 때로는 나를 몹시 힘들게 합니다. 이 친구 일만 하면 전화해서 김영, 나 또 언제 데리고 갈 거야? 저는 언제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대회를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인터넷으로 그 운영진에게 문의를 하죠. 한국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대회에 출전해도 좋겠냐라고 메일을 보내면 거의 대부분 돌아오는 답은 그래, 너희들이 우리 대회에 오는 건 좋아. 워낙 참가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희들의 안전은 보장하거나 책임질 수 없어. 뭐 그런 답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녹색 정갈의 현장,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글 레이스를 주최하는 친구가 독일 사람인데요. 스테판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루 반의 시간을 다오. 하루 반 동안에 우리가 코스 설계자와 고민해보고 가능 여부를 회신해 줄게. 정말 정확히 하루 반 후에 회신이 왔는데요. 아주 좋다. 그래서 용수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용수리를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용수리 시각장애인 저에게 뭔가를 흔듭니다. 뭔가 봤더니 새로 신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김영, 이거 말이지 집사람이 이번 대회 잘 뜨라고 새로 사준 신발이야.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달리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달리기 대회 나갈 때 새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길이 잘 들여진 신발을 신죠. 근데 이 이용술이라는 친구 말이죠. 한 4, 5년 전 기록에 의하면 마라톤 풀코스를 100회, 200회 이상 뛰었습니다. 10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100회 이상 뛴 친구라 달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하긴 했지만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현지에 가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뭐 한 2, 30km 뛰었죠.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캠프에 들어오니 발가락에는 물집이 몇 개 잡혀 있고요. 뭐 약간 어깨에 좀 피멍이 약간 든 것. 그리고 치료하고 그 다음날 레이스를 했는데 세상에 30 몇 킬로의 그 정글 지역을 달리고 난 후에 이 녀석의 발바닥이 물집으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대회 나가기 한 3년 전에 내가 아는 외과 의사 형님이 저에게 항생제 내알을 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김주임, 이거 말이지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생제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약품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먹는 것도 아니죠. 제가 레이스 셋째 날 용수리에게 이 항생제 하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레이스를 계속했죠. 근데 너무나 물집의 상처 부위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제가 운영진과 협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이 친구를 레이스를 허용해다오. 그리고 지금 물집을 치료해다오. 대신 물집 상처 부위는 절대 가위로 도려내지 말 것. 서양 사람들은 그런 물집을 보면 사정없이 가위로 도려내는 습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경험치에 의하면 가위로 도려내면 절대 그 다음날 레이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용수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몇 마디 조건을 협상하는데 거의 1시간 반 넘게 걸렸는데요. 그 다음날 레이스가 계속됐습니다. 운영진에서도 항생제는 지급되지 않았고요. 제가 나머지 두 번째 항생제를 먹이고 세 번째 항생제를 먹이고 레이스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항생제가 그렇게 큰 약은 아닙니다.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약인 종류인 것이죠. 여러분, 남미 브라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조각상은 이제 완성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조각가는 왼손으로 더 기술을 연마해서 어쩌면 왼손을 더 기술을 연마해서 어쩌면 오른손으로 완성될 것보다 더 훌륭한 조각상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 조각상의 이름을 본래 이름은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지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용수리에게 항생제 내알을 비록 먹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 전해오는 그 고통, 전신에 퍼져가는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용수리는 정말 그런 조건 하에서도 너무나 멋지게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옥의 레이스를 완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17년 동안 이 사막 오지 레이스 이게 올림픽 경기처럼 전 국민을 열광시키지도 않고요. 뭐 완주에 제 목에 걸려지는 메달이 저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레이스를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네. 네, 저희 일단 강의 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남았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남은 건가요? 안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책 혹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 목표를 상실한 젊은이, 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중년, 뭐 어느 분이든 약간 좀 힘들고 버겁다면 네. 뭐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한번 한 5분 안에 한 꼭지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엄청 읽으면서 도전 정신을 되게 불태울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작가님 모시게 돼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진행이 처음인데 잘하셨어요. 말씀을 하도 잘하셔가지고 잘 잘하셨어요. 진행이 된 것 저도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북라이브는 한국 미디어 문화협회가 주최했고요. 주식회사 콤팩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네, 여기 장소를 해와의 초교수 카페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북라이브 또 다음에 7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